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이 진행되는 동안 죽거나 다친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신속히 해제되었습니다. 모든 게 법대로, 규정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거대 야당과 국민의힘 일부 반역 친중 세력에 의해 졸지에 내란이 되어 속전속결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와 서울 서부지법, 헌법재판소의 반헌법, 반법률적 행태를 여러분 모두께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사법부로 통칭되는 그들은 상권분립 정신에 입각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법조계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물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자랑스러운 서강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계엄 해제 이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는 현재까지 29번의 줄탄핵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을 혼란시켰습니다. 나아가 직무가 정지된 인사들의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해당 부처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러한 탄핵이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면 헌법 제77조와 계엄령에 근거한 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닌 것입니까? 그들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등 많은 것들을 삭감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그리고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특활비 영원, 마약사범 잡는 검찰 특활비 영원, 경찰 치안유지비, 치안보조비 영원 등으로 국가의 행정기능이 마비되어 범죄가 창궐하고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 국회에서 뭘 하였습니까? 간첩법 개정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그리고 양곡법과 노란봉투법, 국회증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국가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입법 독주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이 민주당이 진정 내란 세력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서강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부정선거 논란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서버 및 선거망 부실 관리,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형상기억종이라는 궤변과 이젠 다 드러난 사전투표 조작, 그리고 1200여 건의 부정채용 비리 등등 숱한 논란이 있지만 그 선관위원장과 판사의 겸직으로 인해 이 단심으로 진행되는 부정선거 소송은 모두 각하되거나 원고를 패소시켰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진술에서 선거 조작이 가능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부정선거 관련 수많은 증인 신청과 증거 검증을 기각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까? 부정선거는 단순히 우리의 참정권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보전,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문화전 등 많은 영역에서 공산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의 지령,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이 모든 것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것과 그리고 국가 내에 있는 반국가 세력이 실존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거마저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자유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저의 죄입니다. 선배 세대들이 극우, 틀딱, 태극기 부대라고 조롱받을 때도 외면했었고 그 조롱에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시민 선배 세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아스팔트 위로 나왔습니다. 잘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당신께서 하고 계신 커다란 싸움을 알지 못한 채 이 나라를 외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메모숙의 홍장원, 부역자들에게 회유당하며 위증을 일삼는 눈물숙의 곽종근, 불법을 더해 대통령을 납치한 쇼핑숙의 오동훈, 그리고 독후감 쓰고 이상한 카페 가입하고 대본이나 읽고 있는 음란숙의 문영배, 이런 저질스러운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 좁고 차가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제가 느꼈던 아픔과 좌절과 이 피로는 아무것도 아닌 듯합니다. 자랑스러운 서강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은 국가 명운이 걸린 체제 전쟁 중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알려진 지금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부당함에 맞서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자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에 걸게한 평범한 시민을 내란 동조 극우 세력이라 몰아붙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내 것이 언론 또한 동조 세력일 것입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권력에 줄을 서서 편향된 정보만으로 우리 국민들을 선동, 조롱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우기에 동조하여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령 언론은 중립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서강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저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강학파의 명을 이어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룩하길 꿈꾸고 있습니다. 된다.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신다면 용기를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 같이 힘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을 각하시키고 직무에 복귀하시게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도록 합시다. 불의에 맞서 싸워서 저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를 지켜냅시다. 지켜내자. 저는 오늘 비록 교외의 작은 공터에서 집회를 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고 지금까지 나타난 반국가 세력들이 일거에 척결된다면 그 다음 집회는 서강대의 상징 알바트로스 탑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화이팅! 선배 세대 여러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야! 멸공! 화이팅!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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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다시 사회를 봐야 하니까